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의 그 첫 과정을 배웠고요. 그래서 뭘 배웠냐면 제곱근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어. 그래서 제곱근이 뭐였는지 한번 이거 리뷰예요. 복습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몇 개만 할게요. 제곱근이라는 걸 배웠고요. 제곱해서 그것이 되는 수를 찾으면 그것이 바로 제곱근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A의 제곱근이다 라고 하면은 제곱을 했을 때 바로 A가 되는 수를 A의 제곱근이다 라고 했었었고, 이제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거였었어요. 어떤 수가 있어. A의 제곱근을 X라고 할 때 이놈을 제곱했을 때 A가 된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A의 제곱근을 근호라는 것을 사용해서 기호로 표현하는데, 이 A가 양수면은 양의 제곱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의 제곱근이 있어서 그것을 바로 플러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로 표현했었고요. 이 양의 부호는 우리가 평소에 안 쓰듯이 생략하듯이 생략을 해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를 합쳐서 쓸 때만 플러스 부호를 살려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쓰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지 않아요. 풀마라고 그냥 줄여서 말해요. 풀마 루트 A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제곱근이 있다라는 걸 배웠고, 양수들은 다 이렇게 두 개의 제곱근을 갖고 있는데 0은 제곱근이 0 하나밖에 없고요. 제곱해서 음수가 만들어질 수 없으니까 음수는 제곱근이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곱근 중에서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는 수들이 있었어. 예를 들어 이 근호 안에 제곱인수가 들어가요. 그런 것들은 꼭 이렇게 안 써도 되지. 36의 양의 제곱근은 꼭 이렇게 루트 36으로 쓰지 않고, 이것은 36의 양의 제곱근 6이 있으므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근호 안에 어떤 수의 제곱인 제곱수가 있으면 이 제곱을 꼭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A는 지금 양수예요.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었다.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곱근의 성질인데, 근호와 제곱이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둘이 같이 죽는다,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거된다. 그래서 이제 근호와 제곱이 있으면 소거해서 간단하게 나타내서 계산을 해주는 게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었습니다. 루트 A 제곱의 성질이라는 건데요. 이거 얘들아, 혜린이 그때 암호로 한 게 요거였어서 바로 선생님이 얘기한 게, 자 이거 그냥 A로 꺼내지면 안 되지. 저 A라는 애의 정체가 양수면 그대로 꺼내지고요, 음수면 부호 바꿔서 꺼내준다라고 했어. 그래서 A가 만약에 양수거나 0이어도 얘들아 그냥 꺼낼 수 있으니까 양수 또는 0이면 그대로, 그리고 이제 얘가 음수면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양수로 꺼내준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한 게 양수면 그대로 꺼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음수면 부호를 바꾸자. 이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바꿔서라고 할게요. 그냥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마무리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마 이거에 관련된 문제까지 숙제를 냈었었고요. 그러면 우리 저거에 대한 성질을 추가적으로 이제 문제를 더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이 다음 진도를 좀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저걸 연습해야 되거든, 너희가. 이대로 가면은 이제 어려워요. 나중에 이제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특히 저 마지막 성질을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로 선생님이 한번 찾아볼게. 18쪽으로 와볼래요? 18쪽에 연습을 좀 해야 합니다. 18쪽에 11번을 봅시다. 11번에 A가 18쪽 11번 A가 양수래요. A가 양수일 때 이걸 간단하게 나타낸 걸 옳은 것을 찾아봐야 돼.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옳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11번에서 선생님 문제 소통만 찾아보시고 같이 볼 거예요.
맞습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11번 잡았어요. 틀릴 수 있을 법한 문제면서 그 틀렸을 때 깨달음이 있는 문제예요. 얘들아 한번 볼게요. 같이. 이 관련 문제는 좀 이제 하나씩 유형을 풀어볼 겁니다. 여기 11번에 A가 양수일 때 다음 중에 옳은 거. 자, 루트 A제곱의 성질 이것을 써먹는 문제고요. 1번부터 보시면 보기 1번. 무조건 이건 얘들아 제곱하는 애의 부호를 판별해야 돼. 양수냐 음수냐. 그럼 마이너스 A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이거?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A는 음수죠. 음수. 이렇게 선생님이 써놓기를 추천해. 헷갈리지 않게. 그럼 이제 마이너스 A는 음수니까 음수는 바꿔서 꺼내줘야 돼요. 즉 부호를 바꿔서 꺼내줘야 하니까 부호 바꿔서 꺼내주면 A라고 꺼내줘야 돼요. 그러면 1번은 잘못 꺼내줬다. 1번은 옳지 않고요. 자 2번 볼게요. 2번 제곱하는 수가 바로 2A인데 이 2A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고은아? 양수. 양수는 어떻게 꺼내냐면 그대로 꺼내줘야 돼 얘들아. 그럼 2A 자체를 그대로 꺼내줍니다. 2A 이렇게. 그런데 이제 꺼내진 거는 마이너스 2A로 꺼내진 걸로 보이네요. 그 문제에는. 이것도 옳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갈게요. 3번에 제곱하는 수가 누구냐면 3A인데 혜린아 3A 양수요 양수요? 양수요? 네. 양수라고 한 거죠? 양수요. 그러면 3A는 양수죠 얘들아. 그러면 3A가 어떻게 꺼내줘야 되냐면 원래는 그대로 꺼내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주의사항이 뭘까? 저 근호 앞에 뭐가 있냐면 그치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 마이너스를 이제 마지막에 붙여줘야 돼. 왜 그러냐면 얘 정체는 음수인 거거든. 그래서 저 마이너스를 마지막에 붙여줘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3A가 되어야 하는데 3A라고 써있으니까 3번도 옳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4번으로 갈게요. 자 마이너스는 가장 마지막에 챙기기. 제곱하는 수를 볼게요. 마이너스 6A인데 유창아 이거 마이너스 6A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마이너스 6A는 음수니까 꺼내줄 때 어떻게 꺼내야 되냐면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6A라고 해서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서 꺼내져야 하는데 그 앞에 음의 부호가 있습니다. 근호 앞에. 그럼 저 음의 부호가 이렇게 쓰여지면 마이너스 6A가 되므로 4번 제대로 꺼낸 것이 맞는 것이죠. 4번이. 그 다음에 이제 5번은요. 이제 5번에서 얘들아 너네가 이거 4A로 꺼내는 아이들이 있어서 실수를 해요. 자 5번은 4A로 꺼내지는 게 아니라 2A 형태로 꺼내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1번부터 4번까지는 지금 다 괄호를 만들어서 제곱을 했는데 5번은 괄호가 안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 5번에 있는 이 4A 제곱을 먼저 수정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앞에 있고 괄호 안에서 묶어서 제곱 처리를 1번에서 4번 나왔던 것처럼 묶어서 제곱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4는 2의 제곱이고 A제곱은 A의 제곱이니까 2A의 제곱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먼저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고은아 2A 양수 양수야? 양수. 양수는 그대로 꺼내주고요. 그런데 앞에 음의 부호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결과는 마이너스 2A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괄호가 만들어져 있지 않는 문제는 괄호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체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서 꺼내주셔야 돼요. 이걸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 또 볼게요. 18쪽에 14번 한번 해보세요. 14번. 이것도 이제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바꿔서 꺼내는 건데 저렇게 5번 마냥 괄호가 묶여서 한꺼번에 제곱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바꿔서 해줘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이 혜린이 지난번에 결석도 했었고 너희도 더 연습이 필요할 수 있어서 오늘 위클리 테스트를 안 보고 다음 시간 화요일에 보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배운 내용 공부 한번 잘 해보세요. 확인해 볼게요. 5번처럼 괄호를 묶어서 제곱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은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 근호안, 두 번째 근호안. 그래서 여기를 먼저 이제 전체 제곱꼴로 변형을 시킬 거예요. 이런 형태로. 36a제곱이래. 36은 6을 제곱한 거지. 그러면 이제 6 들어가고 a제곱에서 a 들어가면 되겠죠. 36a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근호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괄호치고 전체 제곱 형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 9와 b제곱이 있으니까 9를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되고 3으로 나타내고 b제곱은 b로 나타낸 다음에 이런 형태로 해야 근호랑 제곱이 같이 사라져서 꺼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빼기 마이너스 5a의 전체 제곱. 얘는 예쁘게 잘 돼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잘 포장시켜놔. 제곱 형태로. 괄호치고 제곱 형태로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양수랑 음수랑 이거를 판별하자고. 자, 6a는 혜린아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양이라고 써놓을게요. 다음 3b. 얘들아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문제 잘 봤어야 돼. 우창아 3b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 그치. b가 음수니까 3 곱해도 음수가 되죠. 음수.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5a가 있습니다. 고은아, a는 양수야. 마이너스 5a는 뭘까? 음수.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써놓으세요. 이걸 써놔야 우리가 꺼낼 때 헷갈리지 않고 꺼낼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양수 그대로 먼저 꺼내줄게요. 양수 6a 그대로 꺼내주고 나머지 두 개는 음수네요. 부호를 바꿔서 꺼내주는 거야. 그럼 3b는 마이너스 3b로 해서 이렇게 꺼내주고 마이너스 5b는 플러스 5a예요. 플러스 5a로 이렇게 부호를 바꿔서 꺼냈어요. 제대로 보이니? 그대로 나온 거, 바꿔서 나온 거, 바꿔서 나온 거 보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작업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 근호와 근호 사이에 이렇게 부호가 있어요. 이 부호를 적용해줘야 돼. 이 부호를 적용해줘야 돼. 그럼 이제 마지막 부호까지 적용을 해서 간단하게 나타내 볼게요. 동류항이 있습니다. A끼리 계산할 수 있고 B는 한 놈밖에 없어서 계산을 못해요. 즉 계산을 하면 6A 빼기 5A니까 A가 되고 빼기 3B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A-3B라고 해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A-3B 몇 번인지 찾아보시고 이거 풀이과정 좀 헷갈렸던 친구들은 풀이과정 좀 잘 적어주세요. 괄호 만들어서 나타내기랑 양수, 음수 판별하기, 꺼내기, 가운데 부호 챙기기.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고 이 개념은 이 지금 배우는 제곱근 성질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3B요? 3B 맞아요. 아, 왜? 6A 플러스 3B 6A 플러스 3B 아니냐고요?
아니 근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있잖아.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충돌하면? 그죠 그죠? 된 거예요? 얘네 둘이 계산한 거고, 그죠? 얘는 앞에 플러스지만 뒤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3b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유형 하나 더 합시다. 이 유형에 대해서 연습 한번 또 할게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잘 생각해야 돼요. 19쪽 19쪽에 17번 해보세요. 19쪽에 17번이요. 혹시나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헷갈린다 하면은 A의 범위가 주어져 있죠. 저 범위에 있는 숫자를 넣어봐서 양수가 되는지 음수가 되는지 생각해보면 돼요. 얘들아 이거 볼까요? 선생님이 아까 말했어. 이거 양수인지 음수인지 헷갈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요 사이에 있는 숫자를 넣어봐서 양수 되는지 음수 되는지 보면 된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수 아무거나 넣을게요. 0 이런 것도 있고 1 이런 것도 있지. 원하는 거 아무거나 생각해보자. 선생님이 A를 0이라고 생각해볼게. 0 되죠? 가능하죠? 그럼 여기다 0을 넣으면 0 빼기 5니까 음수죠. 그래서 첫 번째 근호 안에 있는 A-5는 음수가 되고요. A가 0일 때 한번 보자. 0 더하기 2는 뭐가 돼요? 양수가 됩니다. 이거는 이 사이에 있는 수 넣으면 언제나 무조건 똑같이 그렇게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넣으시면 돼요. 혹시나 나는 1 넣었는데 다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A에 0을 넣었더니 0 더하기 2가 돼서 양수가 되므로 A 플러스 2는 양수예요. 그럼 이제 음수는 어떻게 해주냐면 부호를 바꿔서 꺼내준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부호를 다 바꿔줘야 되는데 두 개 다 바꿔야 돼요. A 부호 바꿔줘야 되고 마이너스 5도 부호를 이렇게 바꿔줘요. 그리고 양수는 그대로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대로 꺼낼 거야. A 플러스 2. 근데 얘들아 이렇게 해놓고 지금 끝이 아니라 중간에 뭐 있어야 돼요? 위에 보면은 그치 근호와 근호 사이에 있는 이 마이너스를 이제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얘네는 같이 빠져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내줘야 돼요. 이 마이너스가 여기에 전부 다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럼 이거 이제 간단하게 나타냅시다. A 마이너스 A 플러스 5고 마이너스 1 분배해야 되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2A가 되고 5 빼기 2니까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라고 해서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푼 것들 좀 채점 좀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풀이 과정이 살짝 잘 안 됐던 친구들은 풀이 과정을 좀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우리 이제 개념 노트 한번 꺼내봅시다. 같이 푼 거 채점해보시고 날짜랑 단원명, 대단원명 왼쪽에 적혀 있고요. 자, 오늘 할 거 뭐냐면 일단 먼저 첫 번째 자연수 만들기라는 유형이에요. 자연수 만들기. 이제 이걸 하려면 너희의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돼. 그 배경 지식이 뭐가 있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배경 지식. 선생님 이거 딱 진짜 배경 지식 이렇게 적을 거야. 배경 지식. 우리가 해야 되는 배경 지식이 뭐냐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인수입니다. 자연수의 제곱인수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이 자연수의 제곱인수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선생님은 부를 거고요. 이렇게 많이들 부르니까 알아두세요. 제곱수라고 부를 거예요. 자연수의 제곱인수. 제곱수. 지난 시간에 11부터 이제 20까지의 제곱, 그 제곱수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제곱수예요. 어떤 자연수의 제곱인수가 어떤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볼 건데요. 선생님이 이제 제곱수를 하나 만들 건데 너희한테서 마음에 드는 숫자를 하나씩 불러달라 해서 그걸로 만들 거예요. 선생님 먼저 하나 해볼게. 너희 다 한 번씩 해보자. 선생님은 뭘 할 거냐면요. 2의 세제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하는 숫자 아무거나 말해도 되고 1000, 만 이런 거 다 넘어가도 상관없어. 혜린 뭐 0만 제외해주세요. 자연수 중에서만 말해주세요. 혜린 뭐 있을까? 아무거나 말해주세요. 5요? 그 다음에 이제 무창이 말해주세요. 아무거나. 25? 호나 원하는 숫자 중에 좀 큰 숫자 아무거나 말해주세요. 1101.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얘들아, 선생님과 너희가 이 부른이 자연수들 다 곱하면 이거 자연수야 아니야? 이것도 자연수 맞죠? 그럼 이 자연수를 제곱을 한다면 바로 저 제곱수가 나오겠지. 자연수의 제곱인수니까. 이 제곱수는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볼게요. 선생님 일부러 첫 번째 거 2의 세제곱으로 잡았는데 일단 이 지수 2는요. 너희 지수 법칙에서 배웠을 거야. 이 지수 하나씩 다 적용되는 거 알죠? 이렇게 다 적용되는 거. 이렇게 다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2의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2의 몇 제곱이 되냐면 6제곱이 돼요. 맞나요? 그 다음 5의 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에 25도 제곱이 되겠죠. 근데 25가 이제 5의 제곱이니까 얘가 이제 5의 제곱이니까 뭐 여기 5도 이제 무시하고 볼게요. 5의 제곱의 제곱인 5의 4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1101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이거 제곱수들 지수들 좀 잘 보시면 지수에다가 무조건 이 2를 다 곱한단 말이야. 무조건 2를 다 곱해서 뭐가 되냐면요, 이 지수들이 전부 다 짝수가 돼요. 선생님이 뭐 이런 걸 예를 들어볼게요. 자연수 중에 3의 세제곱 곱하기 7의 7 곱하기 5의 11제곱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 자연수를 제곱을 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지. 이 지수 2가 각각 곱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3의 6제곱, 7의 제곱, 5의 22제곱 이렇게 해서 지금 보이는 이 지수들도 다 짝수가 돼요. 이렇게 짝수가 돼요. 그럼 이렇게 다 짝수가 된다는 게 바로 제곱수의 성질이에요. 그럼 이제 제곱수의 성질 뭐냐면 제곱수는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이 소인수의 지수가 모두 짝수가 된다 라는 이러한 제곱수의 성질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자연수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게 총 4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사칙연산 있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 4가지 형태 하나하나 다 있어서 4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4개를 선생님이 나름 비슷한 형태 2개씩으로 구분을 할 거예요. 얘들아, A라고 해서 근호 안에 어떤 숫자가 주어질 거예요. 지금은 이제 특정한 숫자로 하지 않고 선생님이 A라고 쓴 것 뿐이야. 그 숫자에다가 X를 곱하거나 그 숫자에다가 X를 나눴을 때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X값을 구하는 유형인데요. 이렇게 자연수가 되려면 근호가 있는 놈이 자연수가 되려면 얘들아 뭐가 돼야 되냐면 근호 안에 제곱인수가 들어가야 돼. 예를 들어 선생님 아까 썼던 건데 루트 36은 6이랑 똑같죠. 이렇게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36은 6의 제곱이니까. 근데 루트 37은 이걸 제곱근을 이용하지 않고 근호를 이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제곱해서 37 되는 거 우리 못 찾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나타낼 수가 없단 말이야. 근호 안에 이렇게 제곱수가 되어야만 자연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어때야 되냐면 근호 안에 있는 a 곱하기 x라던가 x분의 a가 바로 제곱수가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이게 제곱수가 되려면 소인수의 지수를 다 짝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소인수의 지수를 짝수로 만드는 x값을 구해주셔야 돼요. 소인수의 지수를 짝수로 만드는 x값을 구해주셔야 돼요. 저게 아직 너희한테 와닿지 않아. 문제를 아직 안 풀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저걸 써놓고 선생님이 관련 문제를 좀 같이 해줄 거예요.
이게 아직은 이제 딱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저게 뭔 말인지. 자, 예시 문제로 선생님이랑 같이 좀 해볼게. 예시 문제. 일단은 기다릴게요. 조금만 더 해보세요. 나머지 다 써주세요. 그리고 얘들아, 이거 너네 선행이니까 너무 어려우면 너희가 힘들 수 있거든?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 그래가지고요, 여기 꼭 나오는 학교 시험 기출은 선생님이 봐서 이제 좀 상황을 봐서 이 부분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파란색 부분은 안 할 수도 있어요. 알아두세요. 이거 안 하는 대신 선생님이 이거 앞에 부분하고 비슷하게 프린트를 준비해서 여기다가 이제 부착을 할 거예요. 대신 이 부분을 안 한다면. 이거 얘들아 몇 번이냐면 19쪽에 20번이거든요. 같이 봐봐요. 19쪽 20번. 이게 지금 뭐냐면 요 형태야. 126이 A가 된 거예요. 여기에 뭔가 X라는 놈을 곱했을 때 이 수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이제 X, 가장 작은 자연수 X를 구하라라는 것이고, 그럼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얘들아 근호가 없이 사용이 돼야 돼요. 그럼 이제 근호가 없으려면 이 루트 안에 있는 126x가 바로 자연수가 돼야 되거든. 자연수? 아, 제곱수. 더 나왔어요. 누구지? 아니에요? 끊어졌어. 그렇게 금방 끊어지지? 제곱수가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제곱수가 되려면 선생님이 제곱수의 성질을 써줬지. 아까 배경 지식에다가. 소인수의 지수가 짝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126을 소인수분해 해서 지수가 짝수가 아닌 것을 x를 이용해서 보충해줘야 돼. 그럼 이제 126을 소인수분해 해볼게요. 126. 너희 소인수분해 이렇게 거꾸로 나눈셈 하는 거 기억나요? 이거 나누자. 근데 나눌 때 막 나누면 안 되고 소수로 나눠야 돼. 소수로. 혹시 나눠질 수 있는 거 뭐 있을까 보거나 하나만 말해보세요. 2요? 2로 나눌게요. 2로 나누면 2, 6, 12, 2, 3, 6 이렇게 해서 나눴으니까 63이 됐어요. 더 나눠야 되네. 얘들아 무슨 소수로 나누면 좋을까요? 7 나눠볼게요. 7로 나누면 7, 9, 63입니다. 9도 더 나눠질 수 있지. 9도 어떻게 나눠지냐면 3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럼 3으로 나눠지면 이제 끝까지 마지막에 3으로 끝났으니까 126은 소인수분해를 하면 2 1개, 3 2개, 7 1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x라는 놈이 더 있고 이렇게 곱해져야 되는 형태예요. 루트 126x라는 거는 소인수분해하면 이 형태거든요. 보이시나? 이 형태예요. 그러면 이제 소인수의 지수를 짝수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소인수 중에서 지수 짝수 아닌 놈 찾자. 얘들아 이 지수 짝수야 아니야? 이 어때요? 지수 짝수야 아니야? 지수. 지수가 짝수냐 아니냐를 봐야 돼. 위에 있는 조그만 숫자. 아니죠 이거. 지수가 짝수가 아니라 1이죠 지수. 짝수 아니에요. 3은 어떠니? 지수. 짝수 맞죠? 그 다음 7은 어때요? 지수가? 짝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2랑 7을 x에 누군가를 넣어줘서 x에다가 넣어줘서 보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인데 얘는 봐야 돼. 여기서 지수가 짝수가 아닌 애가 2랑 7이지. 얘네 하나밖에 없잖아 지금. 그러면 하나씩 더 이렇게 추가를 해준다면 짝수가 될까 안 될까? 2 두 개니까 2의 제곱으로 되죠. 3제곱 이미 지수 짝수고요. 7 두 개 되니까 7의 제곱으로 지수가 짝수가 되지. 그러면 이제 x에는 누구를 보충해줘야 되냐면 홀수 있는 것들 2와 7을 보충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 7 말고 또 다른 것도 보충해줘도 돼. 예를 들어 선생님이 그냥 막 보충해볼게.
여기에 x에 4의 제곱이 들어가요. 5의 제곱이 들어가요. 6의 제곱이 들어가요. 이런 거 다 가능하지. 지수가 짝수니까. 이렇게도 가능하나 문제에서는 가장 작은 자연수 x값을 물었으니까 최소한만 곱해서 지수를 짝수로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x는 가장 작은 자연수 x는 2 곱하기 7이 된 14가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는 문제예요. 한번 해봐도. 얘들아 그럼 너네 이거 해봐. 넌 선생님이 여기 23쪽 숙제로 안 내려고 했는데 문제 풀 때는 가끔 사용할 수 있어요. 23쪽에 10번 보이시나요? 23쪽에 10번. 요거 한번 가장 작은 자연수 x값 구해보세요. 했어요? 옆에 있는 20번이랑 비슷하게 푸는 겁니다. 소인수분해를 해서 결국에는 지수를 다 짝수로 맞춰줘야 되는 문제야. 그러면 이제 360이 소인수분해가 안 돼 있으니까 360을 한번 소인수분해 해볼 거예요. 혜린아 뭘로 나눠볼까? 2요? 2로 나눌게요. 2로 나누면 180이 되고 우창이 뭐로 나눌까? 3으로 나눌게요. 3으로 나누면 60이 됩니다. 호은아 뭐로 나눌까? 2로 나눌게요. 2로 나누면 30이 되고 선생님 계속 나눠볼게. 5로 나누면 6이 되고 다시 2로 나누면 3이 돼요. 이건 뭔가 되게 숫자가 많이 생겼다. 2, 하나, 둘, 3개 2의 세제곱 그리고 3 하나, 둘, 2개 3의 제곱 그리고 5 1개 이게 360을 소인수분해 한 건데 나중에는 이거 얘들아 암산으로도 되거든? 지금은 소인수분해가 어색하면 암산이 안 될 수 있는데 나중에 너희도 이제 암산으로 하고 그런 뭐 미래가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x라는 어떤 자연수를 곱해서 제곱수가 되게 해야 돼. 그러면 이 x에는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냐면 지수가 짝수가 아닌 애를 여기다 넣어줘야 된다고 했어요. 지수 짝수 아닌 애 몇 개 있어요? 누구 있어요? 2랑 5. 그러면 2 하나, 5 하나 넣어주면 지수 짝수 맞춰지겠지. 2는 4제곱이 되고 5는 제곱이 되면서. 그러면 x에는 원래는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돼. 2, 5는 최소한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또 다른 어떤 자연수의 제곱인 형태가 들어가면 지수가 온통 다 짝수가 되거든요. 근데 가장 작은 자연수 x값이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5 곱하기 1의 제곱이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5 곱하기 1, 즉 가장 작은 자연수 x는 10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거에서 이 형태만 한번 해봤고 나눗셈 형태도 해봐야 되니까 이 나눗셈 형태는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나눗셈 형태 해볼게요.